누군가는 이것을 문화의 전쟁이라고 부르더군요. 중국의 거리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광경,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300년의 단절된 역사. 세계적인 패션하우스들이 한복의 매력에 빠져드는 동안 중국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사연을 통하여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의 유명 패션 잡지 수석 에디터로 일하고 있는 이사벨라라고 합니다. 10년간 패션계에서 일하면서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다룬 특집 기사를 써왔습니다. 특히 밀라노에서 구찌, 프라다와 같은 명품 브랜드들과 작업하며 아시아의 전통 복식에 대한 관심을 키워왔어요. 처음 한복을 접한 것은 작년 밀라노 패션 위크 준비 과정에서였는데요. 이탈리아의 유명 디자이너들이 한복의 색채 배합과 곡선을 연구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복의 색동과 저고리의 배색은 현대 패션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조화를 보여주었죠. 연한 분홍빛 저고리와 청색 치마의 조화, 삼색동의 화려함은 밀라노의 디자이너들도 놀라게 했어요. 저는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한복의 구조적 특징이었는데, 저고리와 치마로 구성된 이중구조, 완만한 곡선의 베레, 동정이 달린 깃의 형태 등은 다른 아시아 전통 복식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요소들이었어요. 그리고 치마의 자연스러운 주름과 풍성함은 서양의 크리놀린과는 또 다른 차원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복을 더 깊이 조사하면서 한푸에 대해 알게 되었고, 여기서 의문이 생겼어요. 중국 SNS에서는 한복이 한푸에서 파생되었다는 주장이 널리 퍼져 있었지만 실제 복식의 구조와 형태는 매우 달랐기 때문이었죠. 또한 결정적인 차이는 역사적 증거에서 발견했는데요. 고구려 고분벽화에 그려진 한복은 이미 현재 한복의 기본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무용총의 수렵도와 각저총의 벽화에서 발견된 의복은 현재 한복의 원형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조선시대 풍속화에서도 같은 형태가 이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단원 김홍도의 그림에서는 서민들의 생생한 한복 착용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웠던 것은 색상의 사용이었는데, 한복은 음양오행에 기초한 독특한 배색 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옥색, 진분홍, 연두색 등 자연스러운 색상의 조화가 특징적이었죠. 계절과 착용자의 신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섬세한 색채 운용은 이탈리아의 패션 디자이너들도 깊이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어요. 이러한 연구 과정에서 최근 중국에서 일어나는 한푸 열풍과 그에 따른 문화적 논쟁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청두는 이러한 현상의 중심지였고,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한푸 입기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전통 복식 연구자로서 이 현상을 직접 취재해야겠다고 결심했죠. 그래서 당장 편집장 사무실에 들어가 편집장님에게 동아시아 전통 복식의 뿌리를 탐구하는 특별 기획을 제안했고, 다행히 바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중국 청두로 떠나기 전 저는 이미 수개월간의 연구를 통해 한복과 한푸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좀 더 공부를 하면서 취재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식의 구조, 착용 방식, 문양의 의미, 색채의 운용 등 세세한 부분까지 공부했죠. 이는 단순한 패션 트렌드가 아닌 문화적 정체성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더욱이 이탈리아의 패션 저널리스트로서 각 문화의 고유성과 전통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탈리아도 오랜 패션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이기에 다른 나라의 전통 복식이 가진 가치와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죠. 이러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청두 취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청두에 도착한 첫날, 저는 전통문화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문화거리를 찾았습니다. 거리는 축제의 열기로 가득했어요. 그곳에서는 한푸를 입은 젊은이들이 셀카를 찍고 전통차를 마시며 거리 공연을 구경하는 노년층, 아이들의 손을 잡고 설명해주는 부모들로 북적였습니다. 중화문화의 정수라는 현수막 아래로 줄지어 선 가게들은 모두 한푸를 판매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눈에 띄는 것은 정통 한푸 체험관이라는 대형 건물이었는데요. 입구에는 동아시아 전통 복식의 원류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어요. 체험관에 들어서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전시장 중앙에는 한복, 기모노 한푸가 나란히 전시되어 있었는데 모든 설명 패널에는 한푸의 영향을 받은 주변국 복식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심지어 고구려 고분벽화의 복식까지 한푸의 변형이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체험관 운영자 리웨이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말했어요. 보세요. 이 옷들이 얼마나 비슷한가요? 당나라 시대 우리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한국의 한복도 일본의 기모노 모두 우리 한푸에서 시작됐어요. 둔왕 막고굴의 벽화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죠. 하지만 제 눈에는 오히려 그 차이점이 더 분명했습니다. 한푸는 한복과 글자를 헷갈릴 수 있지만 한푸의 한은 한족의 한이고 한복의 한은 한국할 때의 한이기에 명백히 글자가 다른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은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성과 가치가 달랐고 옷에 대한 문화적 차이가 전체적인 선에서 드러났죠. 저는 놀라움을 뒤로 한 채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체험관 한켠에 마련된 포토존에서는 중국 유명 패션스쿨 학생들이 한푸 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학생도 역시 당당한 말투로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서양에서 오신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한푸가 가장 아름답지 않나요? 저희는 수업 시간에 한푸가 동아시아 복식의 원형이라고 배웠어요. 저는 당황하지 않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대답하려 했습니다. 각각의 전통 복식은 그 나라만의 독특한 미학과 문화를 담고 있어요. 한복의 경우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부터 그 독자적인 형태가 확인되죠. 이중구조와 곡선의 미학은 다른 어떤 복식과도 다른 특징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학생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건 잘못된 해석인 것 같네요. 수당시기 복식 제도를 보면 주변국들이 우리 복식을 어떻게 배워갔는지 명확히 나와 있어요. 우리 교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고 최근 SNS에서도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공유되고 있죠. 옆에 있는 리웨이 씨도 더욱 강한 어조로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중국은 5천년 문명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한푸를 잃어버린 것은 청나라의 강압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전통을 되찾았습니다. 당신 같은 서양인들은 동양의 복식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겠지만 우리는 그 뿌리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전시장을 돌아보며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방문객들이 이러한 왜곡된 정보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SNS에 한복을 한푸의 한국식 변형이라고 소개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현상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각국의 전통 복식은 그 민족의 정체성과 문화가 깃든 소중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이에요. 이날 본 광경은 제가 앞으로 써내야 할 기사의 방향을 분명히 해주었어요.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국의 고유한 전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계에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체험관을 나서며 가방 속에 있던 휴대폰을 꺼내어 중국의 대표적인 SNS인 웨이보에서 한푸 운동을 검색해보니 수백만 건의 게시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한푸 입기가 일종의 애국 운동으로 번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우리의 한푸를 되찾자는 해시태그 아래 한복을 입은 사진들이 한푸로 소개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심지어 조선시대 풍속화 속 한복 차림의 모습까지 고대 한푸의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었죠. 10년간 패션 저널리스트로 일하면서 이토록 노골적인 문화 왜곡은 처음 보았습니다. 한푸와 한복은 전문가가 보면 확연히 다른 옷인데 말이죠. 가장 큰 차이점은 옷에 대한 문화적 차이가 전체적인 선에서 드러났는데요. 중국은 옛부터 몸에 최대한 붙여서 신체를 강조했고 여성의 몸선을 강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옷이 진화되었던 반면 일본은 직사각형의 단조롭고 깔끔한 느낌을 지향했는데 한국의 경우는 이들과 정반대로 품이 넉넉합니다. 그리고 하의에 엄청나게 많은 면을 써가며 풍성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죠. 또한 깃의 형태도 확연히 달랐는데요. 한복 저고리의 깃은 목판깃이라는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 위에 흰색 동정을 덧대어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한푸의 깃은 대금 형식으로 옷자락이 서로 겹쳐지는 형태예요. 동정 같은 장식적 요소도 찾아볼 수 없었죠. 그리고 여민 방식의 차이도 주목할 만했어요. 한복은 고름이라는 긴 끈으로 옷을 여미는데 이 고름은 단순한 여밈 수단을 넘어 장식적 요소로 활용됩니다. 더불어 여자 한복의 고름은 길이와 색상의 조화를 통해 우아한 미를 표현하죠. 하지만 한푸는 단추나 끈으로 간단히 여미는 방식을 사용해요. 더구나 한푸는 청나라 시대에 300년 이상 단절되었다가 최근에 재구성된 복식이에요.
이런 역사적 사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웨이보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죠. SNS 속에는 5,000년 전통의 한푸라는 주제로 올라온 영상들은 한복의 형태를 그대로 본뜬 옷을 보여주고 있었고 수백만 건의 좋아요가 눌려 있었습니다. 댓글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문화를 도용한 나라들을 고발해야 한다. 한푸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자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어요. 패션 전문가로서 이런 현상이 매우 우려스러웠어요. 수천 년의 시간 동안 각각의 민족이 발전시켜온 고유한 미의식과 제작 기술이 하나의 뿌리로 왜곡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이러한 왜곡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보며 깊은 우려를 느꼈어요.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가면 이 문제에 대한 심층 기사를 써야겠다고 굳은 결심을 했어요. 두 복식의 차이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각각의 고유한 가치를 조명하는 기사를 통해 문화의 다양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이미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믿고 있는 사실에 대해 외국인인 제가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는 것이 얼마나 큰 반발을 낳을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션 저널리스트로서 진실을 전달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 컸습니다. 각 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문화 교류의 시작점이 될 테니까요. 웨이보를 보다가 문득 지난 시즌 밀라노 패션 위크가 떠올랐습니다. 구찌의 2023 SS 컬렉션에서 한복의 베레선을 재해석한 드레스가 세계 패션계의 주목을 받았던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의 구찌 수석 디자이너는 한복 저고리의 소매선이 만들어내는 우아한 곡선미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한복의 베레선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곡선미를 자랑합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마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듯한 곡선이 만들어지는데 이는 한푸의 직선적인 통수형 소매와는 완전히 다른 미학이에요. 이런 차이를 알면서도 한푸와 한복을 같은 뿌리라고 주장하는 것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하면서 한복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한 번 더 증가했는데요. 특히 극중 한복의 우아한 곡선미와 화려한 색감은 해외 패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죠. 그리고 블랙핑크가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무대 의상으로 활용한 것도 전 세계 젊은 층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블랙핑크 멤버들은 다양한 스타일의 한복을 선택하여 입었습니다. 전통적인 한복부터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한복까지 각 멤버의 개성과 취향을 반영한 스타일을 선보이며 많은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제니는 화려한 색감과 장식이 돋보이는 궁중 스타일 한복을 선보였으며 지수는 단아하고 우아한 생활 한복을 선택하여 매력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어요. 리사는 강렬한 레드 컬러의 저고리와 치마를 매치하여 시크한 매력을 발산했고 로제는 화려한 자수가 돋보이는 한복 드레스를 입어 여성스러운 아름다움을 강조했죠.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 팬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 등 다양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복은 한국의 전통 의상으로 아름다움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멤버들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데 기여했고 또한 글로벌 팬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고자 하는 멤버들의 의식도 한복 선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한복 수출 통계를 보면 이러한 관심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님을 알 수 있었어요. 지난해 한복 수출액은 전년 대비 300% 증가했고 특히 유럽과 미주 지역에서의 수요가 급증했다고 해요. 세계적인 패션 매거진들도 앞다투어 한복의 독특한 미학을 조명하는 특집 기사를 내보냈죠. 더욱 흥미로운 것은 한복이 현대 패션계에 미치는 영향력이었습니다. 밀라노와 파리의 유명 디자이너들이 한복의 곡선미를 자신들의 컬렉션에 적용하려 시도하고 있었어요. 소매의 베레선과 기세 형태는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새로운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 관련 시장 조사 데이터는 더욱 놀라웠는데요. 한복은 이제 단순한 전통 복식을 넘어 하나의 글로벌 패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한복 관련 해시태그는 소셜미디어에서 10억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한복 디자인을 활용한 현대 패션 상품의 매출도 크게 증가했다고 해요. 밀라노의 패션계에서도 한복의 독특한 구조와 미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복장이 네모나고 직사각형의 모습을 추구했다면 한국은 전체적으로 삼각형으로 보이는 형상을 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상은 현재의 패션과 비교되는데 현대의 눈으로는 직사각형의 패션보다는
곡선이 있거나 한복처럼 펑퍼짐함과 타이트함이 공존하는 패션을 훨씬 아름답게 보이기에 서구권 사람들이 보기에도 한복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패션의 본고장 이탈리아에서도 한복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밀라노 패션계는 늘 새로운 영감과 혁신을 추구해왔는데 한복은 그 자체로 완벽한 예술 작품으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전통적 요소와 현대적 감각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한복의 재해석은 앞으로 세계 패션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웨이보에서 본 왜곡된 주장들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각각의 문화가 가진 고유한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저는 현대 패션계에서 주목받는 한복의 세계화를 보며 자연스레 그 역사적 뿌리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본 결과 한복은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그 기본 구조가 이어져 왔고 시대별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발전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남자 한복은 바지, 저고리, 조끼, 마고자 순서로 착용하며 외출이나 세배, 제사 등 의례 시에는 두루마기를 입는 것이 예의였다고 합니다. 여자 한복은 속바지와 속치마를 먼저 입고 그 위에 저고리와 치마를 착용했죠. 이러한 착용 방식은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조선시대의 복식제도는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신분과 상황에 따라 입을 수 있는 옷감과 색상이 정해져 있었어요. 서민들은 주로 무명이나 벨을 사용했고 양반들은 비단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소색이나 옥색 등 담백한 색상을 즐겨 입었고 특별한 의례 때는 더 화려한 색상을 사용했죠. 계절에 따른 한복의 구분도 세밀했습니다. 여름에는 못이나 삼배로 만든 홑옷을, 겨울에는 솜을 넣은 누비옷을 입었어요. 특히 누비옷은 보온성뿐만 아니라 장식적인 효과도 있어서 실용성과 미적 감각이 조화를 이룬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반면 중국의 전통 복식은 큰 단절을 겪었어요. 청나라 시대의 만주족은 한족들에게 변발과 치파오를 강요했습니다.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신들의 전통 복식을 입지 못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더구나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전통 문화 자체가 부정당했죠. 한복의 색상 조합에도 깊은 의미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때와 장소에 맞는 적절한 색의 조화를 중요시했으며 특히 홀레복의 경우 색상 하나하나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죠. 현재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푸 운동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매우 아이러니했습니다. 청나라 시대와 문화대혁명을 거치며 단절된 전통을 되찾으려는 시도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문화의 정체성까지 침해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았죠. 한복의 구성 요소들은 각각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고리의 깃은 예의와 품위를, 고름은 정절과 절제를, 치마의 풍성함은 포용과 너그러움을 상징했어요. 이러한 상징성은 오랜 시간 동안 대한민국 민족의 미의식과 함께 발전해온 것이었습니다. 이런 특징들은 중국이나 일본의 전통 복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요소였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특징들이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이어져 왔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조선시대의 옷고름은 남녀의 구분이 있었는데 남자는 좁고 짧게, 여자는 넓고 길게 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옷고름의 색상도 저고리나 치마의 색상과 조화를 이루도록 세심하게 선택했다고 해요. 이처럼 한복은 작은 요소 하나까지도 예술적 감각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한복이 단순한 옷이 아닌 대한민국 민족만의 미의식과 철학이 담긴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는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는 오랜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발전해온 결과물이었습니다. 현재 중국에 있는 저는 한복의 세계화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현대화된 한복 디자인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기쁘고 흥미로운 일인데요. 특히 밀라노와 같은 국제 패션 무대에서 한복이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동향은 단순히 패션 트렌드를 넘어 전통 복식의 세계화라는 큰 흐름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최근 몇 년간 한복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디자인으로 재탄생하고 있으며 글로벌 패션쇼에서 한복이 등장하는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에요. 한복은 그 자체로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많은 디자이너들이 전통적인 요소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복이 한국의 전통 의상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 세계화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문화적 교류와 상호 존중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의 전통을 단순히 모방하거나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각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며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점에서 한복과 중국의 한푸 운동의 비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한푸 운동이 전통을 찾는 과정에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한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한푸 운동이 한국의 한복을 무시하고 자기네 것으로 주장하는 경향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각 문화는 그 자체로 고유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외적인 요소만 보고 타인의 문화를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전통 복식의 현대적 계승이 중요한데, 한복의 각 구성 요소는 그 자체로 독특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성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면서도 그 의미를 잃지 않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한복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고 국제사회에서도 그 존재감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각국 고유 문화의 보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시대에 각 문화가 고유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한복이 그 독창성과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이를 통해 다른 문화와의 교류 속에서도 한복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겠죠. 이탈리아로 돌아가기 전 이번 취재를 정리하며 저는 여전히 많은 생각에 잠깁니다. 제 취재를 통해 세계 패션계가 한복이 가진 독자적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는 점이 다행이에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동아시아의 전통 복식을 둘러싼 이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취재로 인해 세계 패션계는 한복이 가진 독자적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의 댓글에 다양한 의견과 느낌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 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